오늘도 필과 함께 이야기 여행을 떠나보시죠. 오늘은 허균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의 주인공 홍길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한때 홍길동을 놓고 강릉과 장성이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강릉은 홍길동전의 작가인 허균이 강릉 사람이라는 걸 내세웠고, 장성은 홍길동이 그곳에 살았던 남양 홍씨로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홍길동 싸움이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 오키나와로까지 번져갔습니다. 홍길동이 오키나와로 건너가 그들의 왕이 됐다는 건데요. 이 이야기는 제가 방송에서 맨 처음 다뤘습니다. 한 역사학과 교수로부터 홍길동이 떠난 율도국이 다름 아닌 지금의 오키나와라는 얘기를 듣고 시작한 다큐였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2시간 반가량 걸리는 맑고 깨끗한 바다와 쏟아지는 햇살 때문에 아시아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오키나와, 큐슈와 대만 사이에 있는 수많은 섬으로 구성된 오키나와 열도는 지금은 일본 땅이 되었지만 400년 전만 해도 류큐라는 독립된 해상왕국이었지요. 우린 그 나라를 유고왕국이라고 불렀고요. 홍길동이 오키나와로 왔다는 주장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그 이야기의 시발점은 오키나와의 역사학자인 가데나 쇼도쿠였습니다. 오키나와 현립도서관장이었던 가데나는 매주 화요일 저녁에 조선왕조실록 읽기 모임을 만들어 2시간씩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가데나 관장이 역사 모임을 만든 이유는 과거의 유구는 문자도 없었고 기록에 대한 문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조선의 역사를 통해 유구의 역사를 들여다보자는 취지였습니다. 말하자면 조선은 그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거울이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는 조선왕조실록뿐만 아니라 징비록, 해동제국기, 고려사에 대한 연구도 했습니다. 가데나 관장은 모임에서 홍길동이 오키나와로 건너와 어떤 섬의 왕이 되었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취재진이 가기 몇 년 전에 작고하여 만나보질 못하고 말았습니다. 조선과 유구의 역사를 깊이 있게 연구하던 학자라 허투루 말하진 않았겠지만 지금도 비행기로 2시간 반이나 걸리는 바닷길을 과연 홍길동이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떨치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가데나가 만들었다는 유구의 옛날 지도를 보면서 조선인이 유구에 오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는데요. 조선과 유구 사이에는 꽤 왕성한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지도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조선에 사신이 묵었던 조선관이 있고 조선인 묘지도 있으며 제주 마을도 있을 만큼 유구의 조선인은 낯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오키나와의 골목을 걷다 보면 돌 담장이 제주도와 흡사하고 돼지 사육도 제주도처럼 뒷간에다 넣고 키웠답니다. 우리와 유구는 예상외로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냈더군요. 조선관, 제주마을 외에도 유구국에는 조선인 수용소도 있었는데요. 제주 사람 김비는 1477년 2월에 감자를 싣고 한양으로 가다가 추자도 근해에서 큰 풍랑을 만나 유구로 3명이 표류했고, 같은 무렵에 나주 사람 초득성 일행 8명도 표류해 왔습니다. 표류민들은 조선인 수용소에서 생활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그들의 인적사항을 한글로 적어 기록에 남겼습니다. 표류 날짜를 따져보니 대부분의 표류는 1월과 2월 사이에 발생했는데 그 시기에는 풍향이 우리나라에서 오키나와로 향하는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오키나와 해변엔 한국에서 건너온 쓰레기가 쉽게 발견됩니다. 부산에서 버리면 오키나와에서 줍는다는 유행어도 생겨났다고 하네요. 홍길동도 겨울철에 해류만 잘 이용했다면 유구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반대로 실록에는 유구국에서 조선으로 간 기록도 있습니다. 유구의 산남왕이 전쟁에 패해 왕자와 신하를 포함해 15명의 식소를 이끌고 조선에 망명했는데요. 그는 경남 사천에서 생을 마쳤다고 전합니다. 조선시대에 앞서서 고려시대에도 유구와는 서로 사신을 주고받고 무역도 하고 그랬다는데요. 그 흔적이 우라소의 성터에서 나왔습니다. 성터를 보수하는 과정에 고려기와가 대규모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기와는 영권 문양을 하고 있었는데 계윤년에 고려의 장인이 유구국으로 와서 기와를 제조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려의 계윤년을 모두 조사해보니 1273년으로 추측되는데요. 놀랍게도 그때는 고려의 삼별초가 여몽연합군에 전멸당하던 시기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놀랄만한 사실은 이 기와와 똑같은 기와가 전남 진도에 있는 용장산성에서 발견됐다는 건데요. 용장산성은 삼별초 군대가 강화도를 떠나 진도에 머무를 때 지은 성인데 유구의 성터에서 나온 기와와 똑같은 연꽃 모양의 수막새 기와가 나온 겁니다. 제조 시기로 보나 모양으로 보나 유구의 고려기와는 바로 고려의 삼별초 군인 작품이라는 사실이 어렵지 않게 유추됩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지금도 이 고려기와를 참으로 애지중지합니다. 마을 앞에 있는 절벽 사당에 모시는가 하면 이 집처럼 마당 한쪽에 고려기와를 수호신으로 모시는 집이 있고요. 최근에 건축하는 집도 기와를 고려화로 올리는 집들이 많더군요.
몽골군에 쫓겨 천신만고 끝에 오키나와에 도착해 살아남기 위해 기와 만드는 장인으로 업종을 전환, 현지화에 성공한 삼별초 군인들의 노력이 눈에 뵈는 듯 선합니다. 만약 홍길동이 오키나와에 와서 고려기와를 봤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머나먼 유구까지 와서 기와장에 쏟은 선배님들의 노고를 생각하니 목이 메입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했을 것 같네요. 유구국은 불교 국가로 궁궐 내에 불교 건축물이 참 많았는데요. 왕실 사찰이었던 원각사에는 조선에서 보내준 80질가량의 고려대장경을 보물처럼 보관했던 변제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1609년 일본이 유구를 침략할 때 이곳에 보관한 고려대장경 80질을 약탈해서 일본 본토의 와카야마현 고야산으로 가져갔는데요. 우리가 거기까지 찾아가서 구경만 좀 하자고 부탁했는데 거절당해 보물 창고만 보고 왔습니다. 보물급 문화재인 조선 연산군이 유구국에 보낸 문서도 유구를 침략했던 본토의 시마스 가문이 뺏어가 버렸습니다. 빼앗아 보관 중인 국서를 좀 보여달라고 요청했는데 자랑하고 싶었는지 그건 허락해서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보낸 국서에는 유구국의 배가 조선의 남쪽에 표류해 왔는데 배에는 10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 중에 6명이 병들어 죽고 4명을 보낸다면서 이들의 긴 여행을 위해 옷과 식량을 함께 보낸다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조선에서 건너간 표류민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유구와 조선 간에는 이런 국서가 20여 차례나 오고 갔습니다. 그만큼 유구와 우리나라는 가까웠고 친밀했습니다. 그랬던 유구가 일본에 복속되면서 독립국가의 지위를 잃었고 우리와도 관계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유구국의 한 섬에 홍가와라라는 외지인이 들어와 왕이 되었다는 기록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홍가와라는 홍씨 성을 가진 왕이다란 뜻이라고 합니다. 가데나 관장이 얘기한 홍길동이 홍가와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수백 개나 되는 오키나와 섬 중에서 조선의 힘센 사람이 한 사람쯤 건너가 왕 노릇을 하는 건 그렇게 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유구는 해류에 편승하면 힘들게 노를 젓지 않아도 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옛날 유구는 우리에게 가깝고도 친밀했던 이웃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